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함께 노년을 보내자고 했어요. 그 사람을 믿었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모두 털어놓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을 잃은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은 조용했고 마음 한구석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 연락도 점점 뜸해졌어요. 그래도 뭐 다들 자기 삶이 있으니 이해해야지 싶었죠. 하루 종일 테레비를 켜놓고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마음 한쪽에선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내 인생엔 더 이상 설렘도 특별한 일도 없는 걸까? 그렇게 저는 점점 외로움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보다가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프로필을 보게 되었는데 당신의 미소가 너무 따뜻하네요. 낯선 남자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처음엔 잘못 보냈겠거니 하고 그냥 넘겼죠. 그런데 몇 시간 후 다시 한번 메시지가 왔습니다. 혹시 대화 나눌 수 있을까요? 솔직히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이상한 연락도 많고 조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문득 궁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구길래 2번씩이나 메시지를 보낸 걸까?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프로필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남자의 프로필을 눌러보니 세련된 정장을 입은 중년 신사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이름은 데이비드 박. 프로필 소개에는 한국계 미국인 투자 사업가라고 적혀 있었어요. 자기 소개를 보니 젊었을 때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지금은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신뢰감을 주는 모습이었어요. 단정한 차림새에 나이도 저와 비슷해 보였죠. 그러던 중 그가 또 말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유학했을 때 당신이 살던 동네 근처에 있었어요. 참 인연이 신기하죠? 이 말을 듣는데 묘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정말 우연이겠지만 왠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남자는 정말 예의 바르고 다정한 말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제게 큰 기쁨이에요. 제가 한국에 간다면 맛있는 식사를 함께 하고 싶어요. 저는 처음에는 경계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알게 된 사람을 어떻게 쉽게 믿겠어요. 하지만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고 가벼운 일상 이야기부터 천천히 나누자고 했습니다. 저도 그냥 가볍게 받아줬어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친구처럼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그렇게 우리는 몇 마디씩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남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침이면, 잘 잤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점심엔, 점심은 드셨나요?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밤이면, 당신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저 그런 안부 인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규칙적으로 안부를 물어오니 저도 모르게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아, 누군가가 내 하루를 궁금해해 주는구나. 그 작은 관심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그와의 대화가 일상의 일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 남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뭔가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린 아마 오래전부터 인연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우리는 운명처럼 이어진 걸까? 그는 한국에서 보냈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어느새 그 이야기 속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남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노년을 보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손잡고 공원을 거닐고 싶어요. 제가 한국으로 가면 꼭 만나러 갈게요. 이제 그는 저를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처럼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 번도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 저한테 그런 감정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의 말을 듣고 있으면 정말 그런 미래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빠르게 감정이 깊어지는 게 조금은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던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영상통화 한번 해볼까요? 사실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프로필 사진만으로는 실제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없었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흔쾌히 통화를 수락했어요. 그런데 화면이 켜지긴 했지만 화질이 흐리고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출장 중이라 인터넷이 안 좋아서 그래요. 미안해요. 그는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계속 다정하게 말을 걸었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반갑기도 했습니다. 당신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가면 그때 제대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말에 저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그는 더욱 강하게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빨리 한국에 가야겠어요. 당신이 내 마지막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의 말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확실한 애정 표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가슴이 뛰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저는 점점 그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 남자가 평소와는 다르게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께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미안해요. 제가 출장 중인데 카드에 문제가 생겨서 호텔 숙박비 결제가 안 되네요. 하룻밤 머물 곳이 필요한데 혹시 30만 원만 잠시 빌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돈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항상 자기가 성공한 비즈니스맨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하다니. 하지만 그가 덧붙였습니다. 내일 오전에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돌려드릴게요. 부탁드려요. 당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을 듣는데 그동안 나눴던 대화들이 떠올랐어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하며 곁에 있어준 사람. 그리고 출장 중이라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을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고민했지만 30만 원 정도는 잠깐이니까 도와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보내준 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무사히 출장 마치고 조심히 돌아오세요. 그는 곧바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내 사랑. 역시 당신은 천사 같아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송금이 앞으로 무슨 일을 불러올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여전히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는 출장 중이라 바쁘다고 했지만 틈틈이 시간을 내어 저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늦게 그에게서 다급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너무 미안한데 이번에도 당신에게 부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순간 긴장했어요. 설마 또 돈을 빌려달라는 걸까? 사실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요. 며칠 전부터 머리가 너무 아파서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라 보험 처리가 늦어지고 당장 검사비가 필요해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어디가 안 좋은 건 아니죠? 그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말했습니다. 큰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네요. 그런데 카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당장 현금이 필요해요. 100만 원 정도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전에도 돈을 빌려갔지만 바로 돌려주겠다고 했고 실제로 약속을 지켰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만약 정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디가 아플지 모르는 법이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알겠어요. 검사 잘 받고 결과 나오면 꼭 이야기해줘요. 저는 그가 보내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는 바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에요. 너무 고마워요. 검사 받고 결과 나오면 바로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저는 두 번째로 그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 정말 아픈 게 맞을까? 하지만 저는 그 의심을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보여준 다정한 모습들이 저에게 그의 말을 믿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검사 잘 받았다. 메시지는 왔지만
평소처럼 길게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짧게 답만 보내고 대화를 마쳤어요. 아프다고 하니까 피곤한 걸까? 그렇게 생각하며 넘겼지만 이상한 점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침마다 먼저 안부를 묻고 밤이면 다정한 말을 보내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연락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도 한참 뒤에야 짧은 답이 왔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몸이 아프다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함이 커져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자가 또다시 다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부탁이 될 거예요.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병원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아니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난처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출장을 끝내고 한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회사에서 비용을 정산해 주기로 했는데 행정착오로 입금이 지연된 거예요. 다음 주에 한국에 가면 바로 돌려드릴 수 있는데 급하게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비행기표 값이라. 생각해보면 그동안 성공한 비즈니스맨이라고 했던 사람이 왜 이런 돈 문제로 계속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걸까? 하지만 저는 이제 정말 한국에 온다고 하니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 다음 주에 오는 거죠? 그럼요. 저는 이미 한국에서 지낼 숙소까지 알아보고 있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떠날 거예요. 당신과 함께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의 말이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만약 거짓말이었다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제 곧 만나면 다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또다시 그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송금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조심히 한국에 오세요. 정말 기대하고 있을게요. 당신 덕분에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사랑해요. 곧 만나요. 저는 다시 한번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300만 원을 송금한 후 저는 이제 그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곧 한국에 온다니까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동안 나눈 대화들이 떠올랐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연락은 점점 더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라면 아침마다 먼저 잘 잤어요? 라고 인사를 해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답장이 왔고 그것도 몇 시간이나 지나서야 짧은 답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보내면 그냥 그랬어요. 이제 피곤해서 조금 쉬려 해요. 라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비행기표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을 보냈는데 왜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 그래도 출장 정리하고 짐 싸느라 바쁜가 보다 하며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도 그의 연락은 여전히 짧고 늦었고 어딘가 건조했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 걸까?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지만 마음 한쪽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 자신을 안심시키려 했어요. 그래도 비행기표 예약했다니까. 이제 곧 만나겠지. 그렇게 저는 그의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그동안 나눈 대화들이 떠올랐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의 연락은 점점 더 뜸해졌습니다. 이전처럼 하루에 몇 번씩 메시지를 주고받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만 겨우 답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참이 지나서야 짧은 말만 돌아왔어요. 대화는 점점 짧아지고 그는 마치 대답을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달콤한 말로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을 속삭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이야기해도 건성으로 넘기는 듯한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끝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통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병원에서 쓰러진 건 아닐까? 출장 중에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불안한 마음에 저는 인터넷에서 그가 보내준 사진을 검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관련된 정보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의 사진이 수십 개의 다른 계정에서도 사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의 경고 게시글이었어요. 이 남자에게 속았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뜯겼어요. 처음엔 사랑을 속삭이다가 돈을 요구하고 사라졌습니다.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나한테 했던 말들도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야. 아무리 봐도 사진 속 인물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보낸 모든 프로필 사진, 다정했던 말들,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 고백까지 모두 계획된 사기였던 겁니다. 순간 지난 몇 개월간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설렜던 순간들, 그의 다정한 말들, 그리고 내가 보낸 돈. 나는 그를 믿었고 내 진심을 다 바쳤는데 그는 처음부터 나를 속이려고 접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메시지를 주고받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덕분에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사랑해요. 그 말이 사랑이 아니라 나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닫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나를 이렇게 처참하게 버리고 사라졌다고 해서 그냥 울면서 끝낼 수는 없었어요. 나 같은 피해자가 또 있을지도 몰라.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저는 인터넷에 그가 사용했던 사진과 대화 내용을 정리해서 공개했습니다.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 저처럼 속지 마세요.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모임을 찾아 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뿐만 아니라 같은 사진과 이름으로 당한 피해자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도 제가 가진 정보를 공유했고 함께 그의 정체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료를 정리한 후 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 내 돈 가져가고 끝날 줄 알았지? 내 사진, 내 대화, 내가 쓴 가짜 이름. 전부 인터넷에 퍼졌어. 두고 봐, 넌 벌 받을 거야.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계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가 스스로 계정을 삭제한 건지 아니면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았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이 이름으로 또 다른 피해자는 만들지 못할 겁니다. 저는 한참을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렇게 그와의 마지막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가 속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왜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았을까? 그동안 했던 말들이 다 거짓이었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와 사랑을 나눈 거지? 몇 주가 지나고 나서야 저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가 이런 일에 속았다고 하면 애들이 얼마나 황당해할까. 하지만 혼자 소갈이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을 당했어? 내가 걱정할까봐 말 못했어. 그런데 그냥 혼자 끌어안고 있는 것도 힘들더라. 딸은 한숨을 쉬면서도 저를 나무라지는 않았어요. 엄마, 요즘 그런 사기 너무 많아요. 엄마만 당한 게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앞으로는 뭐든지 나한테 먼저 말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 말을 듣는데 그제야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사기에 당했던 걸까? 그 답은 결국 외로움이었어요. 남편과 사별한 지 오래됐고 자식들은 바쁘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관심과 애정을 갈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겠다. 그 후로 저는 새로운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장년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그리고 중장년층을 위한 취미 모임들.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 다 똑같네요.
속상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만나게 돼서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라도 서로 챙겨주면서 살아야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생기니 저는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에게 기대려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무작정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을 채울 무언가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이제 저는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강연도 보러 다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면서 과거의 아픔을 발판 삼아 더 나은 인생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끄럽지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마음을 열어본 게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하루라도 연락이 없으면 불안했고, 그가 제게 사랑해요 라고 말해주면 하루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걸 몰랐을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까? 정말 바보 같았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교묘했던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외로웠던 겁니다. 그 외로움을 파고든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되지 마세요. 누군가가 너무 달콤한 말을 속삭인다면, 누군가가 너무 쉽게 사랑을 말한다면 꼭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랑은 그렇게 쉽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신뢰를 바탕으로 천천히 쌓아가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멈추세요. 제발 저처럼 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도 주변 분들께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소중한 마음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